저희는 철학이 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해외 생활의 어려움, 거기서의 어떤 고통, 그리고 갔다 왔을 때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내가 더 적응을 못한다고 하면 굳이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을 소모해가며 할 필요가 있을까? 제대로 돼 있는 준비와 그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최종 결정은 고객이 하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최대한 최적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학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우리는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연구를 할 때 미래를 예측하며 많은 부분을 조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는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르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2016년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고 기본소득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참 돌 많이 맞았습니다.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하고 하늘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냐고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가 커리어적인 측면을 보면서 미래를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이 줄 우리의 일자리의 변화와 우리의 능력이 달라져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기본소득이 반드시 떠오를 거라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해봤었고요. 많은 특강도 해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색깔 칠해놓은 것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게 우리가 저희가 했던 이제 과거 발자취일 수도 있어요. 기본소득을 저희가 미국이랑 그 다음에 핀란드의 올리 박사를 만나면서 디스커션을 많이 해왔고요. 그 다음에 협업 로봇이 더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스파이스 로봇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안 간 데가 없어요. 그 패러다임을 보면서 직장인들의 커리어를 저희들이 컨설팅 해왔고요. 전기 자동차로 갈 거다라고 저희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서 저희 고객 중에는 엔진차를 전공하지 말라고도 6, 7년 전부터 저희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기차 오너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거는 빛이 차면 데이터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학교는 온라인 교육이 될 것이다. 오프라인은 하나의 커뮤니티로 가끔 가서 어떤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숙제를 맡거나 이제 이런 용도로 이제 학교를 많이 가고 있죠. 이제 초등생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이 흘러갈 것이고 공유 경제가 더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미래를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피해를 입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 코로나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뉴노멀 시대를 가지고 왔고 이거로 인해서 접촉하지 않고 같이 모여 사는 행위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언택트죠.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의미지만 저희는 언택트보다는 온택트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모든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제가 멈춰졌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멈춰졌고 모든 것이 스톱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가상이나 아니면 웹상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무역이라던가 경제의 움직임, 우리의 생활, 그 다음에 어떤 무역 등등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빠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겨가고 있어요. 약간 달라졌을 뿐 굉장히 빠르게 앞당겨왔고 또 하나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버렸어요. 디지털에 내가 모르면 안 되겠구나. 60대의 앱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증가했다고 그래요. 올 2월 3, 4, 5월달 사이에. 그리고 굉장히 자그마한 자영업자들도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폭주를 했다고 그래요. 왜? 오프라인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대기업만 영향이 미친 게 아니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것을 멈춘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욱더 가중화시켰고 그 방향이나 방법이 조금은 달라졌을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하나의 굉장히 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제 웹상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뉴욕대 교수예요. 에이미 웹이라는 교수가 2035의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을 했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근데 더 많은 부분에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개입될 거라고 했어요. 손정희는 2060년도에 모든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근데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은 멈춰 보이지만 온라인상의 것은 오히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5G와 로보틱스는 생산의 자동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고 왼쪽에 있는 이 분은 가상인물입니다. 완전 사람 같죠? 이런 미디어조차도 인공지능이나 어떤 다른 기술이 들어가서 되고 있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바이오 부분이에요. 바이오 플랫폼. 이번에 제가 1월 달에 세스를 다녀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코로나가 2월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데였죠. 그때 갔을 때 주요 테마가 있었습니다.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웨어러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이것이 접목이 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많이 나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가중되어 있는 어떤 스마트 홈 그 안에 어떻게 나의 바이오 리듬을 체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죠. 제가 직접 그거를 보고 한 부분이에요. 그 정도는 이제 바이오 부분은 생명이라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플랫폼으로 인해서 백신 개발은 더 용이해질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DNA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거를 나중에 병을 키워서 하지 않고 기존부터 DNA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수면 연장이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건데 5G로 인한 감시나 알고리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CCTV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이제 거기에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이 된다고 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더군다나 5G로 모든 그 통신망이 바뀐다고 하면 그 속도는 더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 슬픈 얘기지만 빈부격차는 더 심화될 거예요. 여기서 빈부격차가 왜 나오느냐. 결국은 디지털의 혜택을 가져가는 쪽이랑 그러지 못하는 쪽이랑 그 갭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빈부격차는 심화될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나 전 세계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는 기록되고 있다. 무섭습니다. 그죠? 기록되고 이용이 될 것입니다. 활용이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시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고요. 우주여행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거지만 지금은 이제 테슬라로 잘 유명한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라고 하는 민간 기업으로서도 로켓 재활용을 해가면서 비용 절감해가면서 지금 몇 번이나 지금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언제 한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약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최초의 우주여행을 할 사람들이. 돈이 어마어마 들어가겠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멈춰 있는 듯하지만 절대로 디지털은 그러지 않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 중이긴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데이터 전쟁이에요. 이 데이터는요. 백신 개발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IT 기술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움직임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의 그 주체의 주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느냐, 성장이 못하느냐에 그게 갈리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 혹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1%는 거대 부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계층이 될 겁니다. 슬프지만 그거를 우리는 지금 서서히 경험을 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우리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받았죠. BGT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 세계 DDO 또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 지금 맞이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직무에 적용을 하거나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온라인 가상현실에 기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금 플랫폼 기업들은요. 이미 엄청난 플랫폼 만들어놨어요. 정말 빠릅니다. 협동로봇, 롯데월드타워에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고 있어. 왜? 사람이 직접 주는 것보다 로봇이 배달하니까 더 좋아요. 왜?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바꿔놔버렸어요. 자율주행차, 데이터 경제. 데이터 경제는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세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법제화하려고 여야 색깔론을 떠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왜? 그거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모델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디지털, 데이터, 온택트라고 하는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방향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대를 쭉 쳐다봤을 때 여러분들 깨달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떠한 인재가 기업에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 되게 궁금하죠. 학교와 기업은 연관되어져야 돼요. 교육과 기업이 별개일 수는 없어요. 학교는 반드시 기업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반영하냐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들여다보죠.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인재를 키워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BGT는 굉장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IBM 왓슨 담당자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뉴칼라 인재가 필요하다. 거기서 뭐예요? 데이터 사이언스나 AI를 공부한 실력자를 원한다. 단순히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졸업장만으로는 그 사람의 실력을 검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구글에 코세라나 이런 온라인 툴이 많잖아요. 거기서 서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아서 졸업장 없이 취업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셋은 디지털 마인드 플러스 디지털 능력입니다. 디지털 마인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패러다임, 융통성 있게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얘기를 하고요. 디지털 능력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죠. 테크놀로지 부분을 내가 얼마나 능숙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창의적인 곳, 정보 융합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잘 믹스가 된 인재, 이제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뉴 칼라 인재를 원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인재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것이 디지털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전문가는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그 방향이 온택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반에 둬서 직무나 그리고 비즈니스나 이런 것을 해나가시면 여러분의 커리어가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부는 전상훈 대표가 이제 여러분의 관심 있으신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예, 시간이 벌써 한 15분 정도 흘렸기 때문에 저는 좀 스피드하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학교 11개 학교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NIU, MIT, USC, 보스턴, BU라고 하죠. 밥스는 이제 아주 MBA나 기술적인 툴이 뛰어난 학교들인데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분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는지
있는지 살펴보고요. 나머지 학교, 홀트 빼놓고 나머지 학교들은 저도 경험을 했지만 미국의 어떤 석사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패스웨이 그리고 영국에서는 프리마스터로 하는 그런 코스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제 본 과정에 가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학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NIU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비즈니스 분석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나온 학교이기도 하고, 물론 과는 다르지만, 근데 이제 이 학교가 좀 제가 다녔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빨리 받아들이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 비즈니스 분석 석사 같은 경우에 경력 5년 이상의 실제적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온라인이나 글로벌 캠퍼스 참가 모듈이에요. 풀타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 및 비즈니스 융합의 파트타임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최초의 비즈니스 분석, MBA 부설 비즈니스 분석인데요. 평균 경력이 12년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60에서 70명 정도 이렇게 뽑고 여기 MSBA의 졸업생의 50%가 이 과정을 끝난 이후에 승진 혹은 직업이나 직무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아날로그 베이스에서 디지털 베이스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0%가 인터내셔널이고 그 최첨단 커리큘럼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천 시스템하고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까지 계속해서 피드백이 주어져요. 원래는 2020년에는 이제 NIU가 상하이, 아부다비 그리고 뉴욕 세 군데 캠퍼스가 있는데 원래 NIU에 이제 아부다비에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다 대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2020년 어드미션은 올해 6월까지 받았어요. 얼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모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 모듈하고 그 세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션 2부터 세션 5까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서 하는데 딱 일주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일주일간. 그래서 여기 NIU 비즈니스 분석을 만약에 어플라이를 하실 경우에 자영업자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기업 스폰서를 받거나 기업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그 기업의 최고의 그 CEO나 이런 분들로부터 만약에 이때 수업이 진행이 될 때는 반드시 시간을 유급 휴가나 안 그러면 시간을 배려를 해주겠다라는 그 시간 배려 개런티 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NIU 비즈니스 분석 석사 커리큘럼이 워낙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약간 서머라이즈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R은 아셔야 되고요. 통계 기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디시전 모델인데 이것도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디시전을 할 거냐. 데이터 마이닝 들어가잖아요.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시각화가 있고 네트워크 분석까지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비즈니스 분석에서 네트워크 분석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학교하고 MIT는 유일하게 해요. 이유는 여기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분석이라 했지만 제가 볼 때 데이터 분석까지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영에서의 이익과 이제 가격 책정 이런 부분도 배우게 되고요. 그럼 현대의 AI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어느 정도 말씀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적인 캡스톤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은 자기의 어떤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과제 제출하고 결과물 사례 연구하고 이제 오프라인 가서 수업을 듣고 하는 형식이고요. 이제 맨 마지막 모듈에 캡스톤을 직접 합니다. 통합 팀 프로젝트로 해서 이분도 굳이 인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뭐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해왔던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로 데이터를 쉐어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 분석 이런 것들을 해요. 모바일, 인력 배치, 헬스케어, 인권, 에너지, 그리고 스포츠 데이터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입학을 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의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나 당연히 영어 강사 출신인데요. 안 돼요. 입학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최소 마케팅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주로 외국계 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적어도 관리자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롱 GPA 평균 4.0 만점에 3.5 이상, 기본적으로 한 3.8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럼 4.5 기준 한 4.2는 기본적으로 학부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학위 과정과 직업 경험 혹은 글로벌 자격증, 그러니까 글로벌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 그리고 학업적이고 정량적 성과 능력을 증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학교는 영국의 런던의 LBS라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과 마찬가지로 이력서를 사전에 스크린을 합니다. 먼저 이력서 보내서 나 원서 넣어도 되겠어요? 했는데 노바를 했을 때 원서 넣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원서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에세이하고 추천서 3개가 필요하고 이 과정은 어찌됐건 전문적인 분들을 뽑기 때문에 GMAT이나 GRE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영어가 안 되겠다는 분들한테는 토플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인터뷰 봅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1년 이제 입학생 대상으로 9월 1일 날 얼리로 원서를 넣어라. 벌써 9월 1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가 이 학교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이력서부터 먼저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레귤러 디시전 1이 1월 15일, 내년 2021년 1월 15일, 그다음에 2가 3월 1일, 최종 결정은 6월 1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롤링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레귤러 디시전 1인 1월 15일 이전에 이력서와 원서를 넣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IT의 비즈니스 분석 석사과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건 풀타임 1년인데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고 3학기 동안 12과목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스프링하고 이제 여름에 썸머에 분석 캡스톤 프로젝트를 해서 한두 명의 학생이 팀을 짜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쪽 회사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핵심 분석 툴로 R, Python, SQL, 줄리아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캡스톤 프로젝트 결과에 따라서 $22,000 장학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젝트가 인텐시브하면서도 빡세요. 그리고 개인 수업 시간과 독립적인 학습을 결합한 브랜디드 러닝 방식, 특히 윈터하고 썸머 같은 경우에 방금 말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수업도 들으시면서 과제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은 숙련된 전문가들을 위해서 설계되었다. 따라서 후보자의 전문적인 직업 배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MIT 비즈니스 분석 가고 싶은데 나 사회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하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경험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툴에 R, Python, SQL, 줄리아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같은 경우에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 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스토리텔링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MIT의 비즈니스 분석이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 능력인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빨간 걸로 이야기를 해놓은 게 무엇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회사에 가서 팀이 한두 명이 돼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썸머까지. 그래서 1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또는 대학원 성적표, 보통 이제 대학원, 한국에서 대학원 다치시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더라고요. 비디오 퀘스천 1, 2 해가지고 퀘스천 1은 1분 동안 비즈니스 분석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미래 클래스메이트에 대한 상상력과 기대를 끊임없이 녹화를 하셔야 돼요. 저희는 미국 대학 또 원서를 넣어보기 때문에 요즘 상당히 미국에 좀 잘 나간다는 탑스쿨 같은 경우에 이 비디오 퀘스천을 상당히 정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지원자들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인의 관심과 미래 클래스메이트에 대한 상상력,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가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냐. 단순하게 내가 앞으로 미래가 괜찮을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비디오 퀘스천 한다면 떨어지겠죠. 모를 것 같죠? 아니에요. 요즘 알고리즘으로 다 밝혀낼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비디오 퀘스천 2는
1분 동안 사전 준비에 1분간 답변이에요. 그래서 MIT 학풍과 지원자에 대한 분명한 어필링할 수 있는 질문들이 다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비유 설명할 때 좀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토플은 100점, IELTS 7.0 이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GRE가 버벌이 160에 170 만점에 콘텐티브 수학은 168이에요. 거의 퍼펙트한 점수를 요구를 합니다. 이 외국인들이 버벌 160 받기 정말 어렵거든요. 다음에 이력서고 추천서 3부가 필요합니다. 보통 2부는 이제 그 본인의 대학 교수님, 그리고 1부는 이제 슈퍼바이저, 본인의 직장 경력에서 슈퍼바이저에 이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력서 준비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네요. 한 페이지로 반드시 요약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은 거기 보시면 유학활동 관련 상 받은 거 있냐, 장학금,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내가 프로페셔널한 어떤 능력을 갖추는데 어떤 준비를 했냐, 이런 것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저 단순하게 학점 잘 받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하면 상당히 곤란해요. 직업 경험은 회사 이름, 제목, 다음에 어떤 디지털 툴을 다뤘냐, 또는 너가 다른 어떠한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기술이 뭐가 있느냐, 그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와 부가가치가 나왔냐, 이거 반드시 언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정보로 내가 어느 정도 언어를 할 수 있냐, 당연히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 하면 좋겠죠. 그럼 과외활동, 다음에 인정, 특허, 특수기술, 관심사예요. 그래서 저희 그 고객분 중에 한 분이 MIT도 물론 넣으셨는데 떨어졌죠. 그래서 그분은 보스턴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많이 보던 게 디지털 툴을 얼마나 다룰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파이썬, R, 그다음에 SQL 정도는 기본으로 다룰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어필링 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서 준비할 때는 이제 그 추천하시는 분들한테 양적 데이터 과목 이수 여부와 학업성 기술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선사 추천서는 지원자의 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성취와 잠재력에 대해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추천사는 온라인으로 추천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를 이메일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한테는 저희들이 미국의 탑 학교들이 쓰고 있는 템플릿이 있어요. 그 추천서 템플릿 정보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하고 안 하고 차이는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요. 2020년 60명 이렇게 뽑았고요. 평균 경험은 15개월, 1년 반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이 중요한 게 70%예요. 외국 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네. 기술 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인도, 중국대를 많이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평균 학점은 3.9예요. 그리고 GRE의 평균 GRE 점수가 168입니다. 170점에. 그리고 밑에 전공을 보시면 컴퓨터 사이언스, 경제, 엔지니어링, 파이낸스, 경영, 수학, 다음에 오퍼레이션 리서치, 다음에 통계. 이쪽 계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문 계열은 좀 어렵습니다. 이쪽 MIT 같은 경우. 어문 계열이라든지 완전히 인문학 베이스, 사회과학, 완전 순수 사회과학 베이스, 경제, 경영 빼놓고 이런 분들은 MIT는 좀 도전하시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USC인데요. USC에 제가 2개의 과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어플라이드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헬스 데이터 사이언스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수사는 지원자 선발 전공인데 컴퓨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요 전공은 거의 다 똑같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전에 스크리닝이 되냐. 컴퓨터 과학, 그리고 기타 공학 혹은 과학, 수학 및 자연과학과 연동이 되어 있는 사회과학 분야. 그러니까 경제, 경영까지는 어떻게 한번 이렇게 어플라이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파이썬, R, SQL 같은 이런 통계 툴을 다루면서 데이터 과학 기술에 접목을 시킨다. 그리고 단순하게 데이터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인프라, 바로 서버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다루는 지식과 경험도 배우게 된다. 그리고 머신러닝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적용하고
이러한 기술이 실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는 것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분석은 기본이고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 정보 기술이 중요한 조직 미션에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까지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요즘은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인공지능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머신러닝까지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공통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코어 코스에 바로 데이터 경영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냐. 그리고 여기 이제 선택 과목 5개인데 보시면 이제 뭐 데이터 보안도 나와 있고 데이터 시각화도 있고 UI, UX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이제 실전적으로 접목을 시킬 거냐. 요즘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또 이제 맨 앞에 Appli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나오잖아요. 자연어는 진짜 어렵거든요. 자연어 처리는. 근데 이게 수학이나 통계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컴퓨터 과학이나. 그다음에 여기 이제 헬스 데이터 사이언스는 반드시 바이오가 들어가요. 바이오 메디칼이라든지, 그다음에 헬스라든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바이오 전공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툴을 다룰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보안 시스템 들어가서 Security and Privacy in Informatic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정보 보안에서의 어떤 Security, 그러면 정도 시큐할 수 있는 서버를 어느 정도 툴을 다룰 수 있다. 그래서 리눅스라든지 유닉스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배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머신러닝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UI, UX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헬스 사이언스의 이 중에서 이제 한 과목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 탑픽을 보시면 이제 헬스가 기본이긴 하지만 바이오나 헬스가 기본이긴 하지만 전부 IT나 ICT가 연동이 되어 있는 과목 한 과목은 고르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 석사, 헬스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 석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년제 공인대학의 과학기술공학, 수학원, 의료학사 학위가 필요하고요. 프로그래밍 경험이나 강력한 수학자 학습 배경이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GRE 성적은 머가리 155점, 콘덕티브 167점입니다. 근데 수학은 거의 퍼펙트하게 점수가 나와야 되고요.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2부, 한 분은 지도교수고 한 분은 직장상사예요. 그러니까 토플 90이라고 하니까 100점인데 좀 괜찮네요. 예, 데이터 사이언스는 보통 100점까지 요구하는 데가 잘 없어요. 뭐가 중요하니까? 프로그래밍 경험이나 수학이나 어떤 통계 베이스에 이러한 어떤 공학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토플이나 IELTS 점수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BU예요. 지금 BU에 저희 고객이 올 5월에 졸업을 하셨어요. 이 비즈니스 분석에. 그래서 이거는 풀타임 11개월 과정인데 저희가 이 고객분한테 엄청나게 준비를 좀 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듣고 가셨다가 진짜 일명 자기 말로 피똥 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과목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분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유명 컨설팅 업체에서 자주 취업 설명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분석 툴로 R, Python, SQL 정도는 기본으로 한다. 이 과정 솔직히 비즈니스 분석에 맞췄기 때문에 초등학기에 프로그래밍과 통계의 핵심 개념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고객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대학 때 경영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좀 적응하기 쉬웠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을과 봄학기에 고급 통계 및 기계학습을 통해 인과관계 및 예측 및 비지도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를 한다면 여기 비지도 모델이라는 것은 unsupervised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가공이 안 된 순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다음에 이게 협업 및 리더십을 보기 때문에 소프트 터치 기술을 상당히 많이 봐요. 이 비유 같은 경우에. 그리고 보스턴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헬스케어 클러스터 지역이기 때문에 산학 협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엑기스만 잘 뽑아놨어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아주 프로그래밍 폴 시메스터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스프링 시메스터에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에 관련돼 있어서 조금 이제 막대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윤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썸머에 보시면 이제 분석 실습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마케팅 분석을 할 거냐, 그리고 오퍼레이션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R 분석도 되어 있고요. 뭐 필요하면 머신러닝까지 들어놔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 이제 봄 학기하고 여름 학기 때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저희가 이번에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분명히 이번에 아마 오프라인으로 아마 프로젝트는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2월부터 이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4년제 대학 공인 이제 대학 전공자인데, 그래서 경영 경제든 최소 이런 수량 데이터 학습 경험이 필요하고요. 입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 통계든 데이터를 이해할 학습 능력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 GPA는 제가 봤을 때 한 4.5 만점에 한 3.5 이상이면 뭐 그 부분에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GRE 지매 성적이 필요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GRE 지매시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거는 이제 원서 기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학교랑. 그 자기 이제 뭐 학부 성적표,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두 군데, 한 분은 지도 교수가 필요하고 한 분은 직장인 상사. 토플은 90점. 비디오 에세이와 이제 질문과 30초간 준비 과정이 주어진 후에 1분간 답변을 녹화를 합니다. 그 이제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비즈니스 스쿨에 맞는 편한 캐주얼, 그러니까 뭐 보니까 뭐 그 반팔 입고 그냥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만약에 인터뷰 하시게 되면 편한 캐주얼보다는 정장 슈트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만약 비디오 에세이 경우에. 그래서 세 가지 비디오 에세이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IT 퀘스천을 준용을 해서 밑에 MIT 퀘스천을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분 동안 이제 비디오 퀘스천에 보면은 1분 동안 비즈니스 분석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보스턴 대학과 미래 클래스메의 상상력과 기대를 끊임없이 녹화를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 1분간 요 비디오 에세이라는 뭐 비디오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그분이 겨울이죠. 겨울에 저기 영종도에 있는 이제 어느 곳에 가가지고 아주 1분간 아주 그냥 그 추운데 고생을 하셨어요. 예. 본인이 일을 했던 그쪽 분야와 연관을 짓기 위해서 그런 비디오 포트폴리오도 만들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스턴 대학의 여기 이제 그 데이터인데요. 이제 퀀터티브라고 하죠. 수학이 166점이고, 그다음에 평균 레인지가 162에서 170이에요. 그 짐에서는 698이고, 이제 670에 720 정도 이렇게 나오고, 토플은 105점,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아까 90으로 낮춘 것 같아요. 근데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원서를 많이 넣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3.5 정도는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옆에 데이터예요. 2019년 기준으로 지원자는 1,464명. 그런데 87명이 등록을 했고 합격률은 19%입니다. 네. 평균 나이는 23살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균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한 1, 2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보스턴 대학에 지원한 분들은 MIT를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자, 밥순입니다. 밥순도 역시 보스턴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미국에서 인터프리니어십이라는 바로 사업가 정신의 1등인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즈니스 분석이 있고 9개월에서 16개월의 유연한 수강 기간이고요. 졸업 때까지 12과목 정도 3학기 정도 듣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시각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핵심 툴은 R과 파이썬, SQL로 타블레이드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에 보면 컨설팅 회사와 컨설팅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한다. 입학생의 평균 직업 경력 3년 이하를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을 뽑고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학교가 괜찮은 게 사업가적 기반에서 리스크 관리 모델링을 학습을 해요. 그리고 보스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IT나 BU나 여기 밥슨이나 이런 학교들이 전부 헬스케어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코스는 인터프리니어십과 분석과 전략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히 펌이니까 회사, 큰 회사를 얘기를 하고요. 머신러닝도 당연히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도 들어가고 모든 이코노메트릭스 포 비즈니스 현대적인 어떤 경제학 시스템이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느냐. 네, 프로그래밍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이썬뿐만 아니라 R, SQL, 타블레이드 보셔야 되고 스토리텔링과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당연히 빌드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 컨설팅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테크니컬 오퍼레이션 리서치라 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이제 풀로 통해서 깊게 다뤄보는 그런 것도 배웁니다. 클라우드가 들어가는 순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서버도 조금은 다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헬스 이코노믹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도 이 학교가 원래 서플라이 체인이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인데 분명히 서플라이 체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잖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다루게 될 것이다. 그 옆에 컨설팅 필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컨설팅 팀과 같이 이제 일을 해보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미션은 에세이 필요하고 추천서 한 분인데 직장 상사 혹은 교수.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교수님보다는 직장 상사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이 학교 특성상. 이력서가 필요하고 성적 증명서. 그리고 이제 에세이는 선택해야지 인바이테이션 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인터뷰 보고요. 이 학교가 되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GMAT이나 GRE 대신에 지난 7년간의 SAT, ACT 성적이 있으면 미국 학교에 낸 성적이 있으면 제출하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플은 100점, IELTS 7.0이에요. 왜 그러냐면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는 토플 성적을 좀 높게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지 메이슨인데 이제 지금부터 패스웨이가 개설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 여기 보면 분석이죠. 데이터 분석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엔지니어링이고요. 자, 그래서 패스웨이 2, 3학기 정규과정 18일, 20일 크리딧이고요. 타 학교와 달리 데이터 분석 전공별 집중 과정에 헬스 데이터 사이언스고 데이터 의사결정 중심의 커리큘럼이다. 근데 여기가 이제 엔지니어링 공대 베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사전에 프로그래밍과 통계의 핵심 개념을 미리 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핵심 툴로 R과 파이썬, SQL 정도는 다룰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 분석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 중에서 데이터 분석에 초점 맞췄다. 그래서 코 15학점은 전공 집중 15학점이고요. 자, 공대 베이스지만 그렇다고 소프트 스킬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으면 좀 곤란해요, 이 학교는. 그래서 협업 및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저희 고객 중에 지금 내년 이제 1월에 가시는데요. 지금 어드미션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패스웨이 커리큘럼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레이주에이트 커뮤니케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애널리스틱, 코스, 이제 데이터 애널리스틱 코스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2학기에 보시면 바로 그 여기 보면 이제 링기스틱스 캡스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혹시 자연어를 배우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직접 가신 분한테 저희가 이제 들어볼 계획이고요. 어찌됐건 이제 데이터 분석의 코어가 확실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사 과정에 본 커리큘럼 보시면 빅데이터의 이제 경영과 마이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적용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그리고 여기 어플라이드 스태티스 통계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여기 왜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을까? 서버라든지 이런 뭐죠? 엔지니어링 쪽, 컴퓨터 사이언스 필요한 서버 관리나 이런 쪽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들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헬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그 중에서 하나 헬스 데이터 분석을 넣어서 이 집중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스 데이터 있고, 그다음에 통계, 헬스케어의 통계 처리하는 것들, 데이터 마이닝 있고,
다음에 이제 리서치 프로젝트가 있고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부터 쭉 헬스케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의사결정이라는 게 무슨 옛날 방식으로 아날로그식으로 어떤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분석을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뭘로 분석을 했죠? 뭐 비행기 전 세계 비행기 통행량이나 커뮤니티의 어떤 그 차량 이동 이런 데이터를 다 R이나 SQL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뽑아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패스웨이는 다격이에요. 공학, 비즈니스, 컴퓨터 과학, 통계, 수학, 정보기술 분야 4년제 학부 학위가 필요한데 저희 고객분은 경제를 전공을 해서 이분의 성적표를 먼저 보냈어요. 학교 측에다 보냈더니 이분은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이제 내가 대학 때 수학이나 통계 쪽에 수업을 들었다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성적은 최소 2.75 정도가 필요하고 혹은 데이터 분석에 강력한 업무 경험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웨이는 2학기를 듣게 되고요. 이건 패스웨이예요. 토플은 IBT 65, IELTS 5.5고요. 예, 여기 이제 프로모션이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야 이제 정시 과정에 입학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모든 과목에서 비학점 이상 그러니까 추천서 두고가 자기소개서를 들어가서 넣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큼 이게 패스가 되게 되면 거의 이제 정규 과정을 가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서포크입니다. 서포크도 역시 보스턴에 있는 학교인데 이상하게 이번에 보스턴에 있는 학교를 저희가 좀 많이 소개를 하는데 방금 얘기한 조지 메이슨은 워싱턴 DC에 있고요. 이 서포크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또 가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분석의 패스웨이 과정인데 이분은 이제 헬스케어 쪽의 CEO신데 지금 가 계십니다. 지금 가신 지 1년이 됐고요. 그래서 패스웨이 한두 학기에 9개월 풀타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양한 이제 선택 과목이 있고 주로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시각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핵심적인 툴로 R, Python, SQL, 타블레이드 그리고 SAS 통계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SAS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과 통계 핵심 개념을 패스웨이에서 수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인턴십도 보니까 헬스케어 분야로 많이 이제 선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털이라든지 베스 이스라엘 상당히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 보스턴 지역에서 뉴욕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인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 다루는 쪽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커리큘럼을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나와 있죠. 그다음에 통계, 어플라이드 스태티스틱이라고 해서 통계 나와 있죠.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거기 스미스2에 보면 SAS 기초해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패스웨이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 과정에서는 아시겠지만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SAS 베이스로 이번에 SAS를 베이스로 해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ISOM 827에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앤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거 보면 데이터 그 서버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딩이나 이런 걸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예측 분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은 2.5 정도면 되고요. 지난 5년 동안 대학 수준의 통계 과정을 통과했거나 동등한 산업 경험 혹은 자연과학, 공학, 수학, 비즈니스, 컴퓨터, 정보과학, 마케팅, 금융 이런 쪽으로 해보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스웨이는 비슷해요. IBT 65나 IELTS 5.5가 되겠고요. 여기는 그냥 B학점 이상이면 다 통과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엘라베마 버밍햄의 데이터 사이언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반학점이 된 학교입니다. 저희가 미국, 영국뿐만 전 세계 많은 학교들을 저희가 봐왔는데요. 비전공자한테 데이터 사이언스를 개방한 학교, 이 학교가 처음입니다. 엘라베마는 지금 이제 한국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스웨이에 비전공자 트랙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저희가 이제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여기 UAB 컴퓨터 과학 동문은 100%의 고용률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건 아마 미국 학생들, 비자 없는 학생들,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들이 졸업을 하고 아메리칸 항공, AT&T, 보잉, 구글, 혼다, IBM, 인텔, MS,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인터내셔널도 데이터 사이언스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학기부터 3학기까지 패스웨이 프로그램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요. 패스웨이의 조건부 입학 기준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게 되면 전원이 이제 이 학교의 데이터 사이언스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웨이 3학기 1년, 정규과정 2년 이렇게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패스웨이에서 뭘 배우냐라고 했을 때 거기 파이썬 배운다고 나와 있죠. 플러스 바로 미적분 배웁니다. 대학과정 미적분을 배우게 되고요.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해서 프로그래밍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거기 디스크리트 스트럭처, 바로 분산 구조, 바로 데이터 서버의 분산 구조도 배우게 돼요. 데이터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 코스 하나 선택해서 듣게 되고,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 보게 되고, 다음에 여기 보면 확률과 통계의 대학 수준도 배운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제 비전공자라 해서 무조건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패스웨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본 과정에 가더라도 여기 데이터 사이언스 쪽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석사 본 커리큘럼 보시면 요즘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는 머신러닝의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 그리고 알고리즘과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거기 플랜 1, 플랜 B가 있어요. 자, 플랜 1은 24학점을 따고 6학점에 리서치, 즉 논문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플랜 2는 30학점의 졸업학점을 따는데, 여기 보시면 반드시 이제 논문하고 상관이 없이 21학점 이후에 나머지 24학점을 따고 나머지 6학점을 다른 과목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죠? 당연히 플랜 B, 플랜 2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들도 박사학위 지금 과정이 있지만 논문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논문보다는 2과목 더 듣고, 필요한 2과목 더 듣고, 데이터 사이언스 마스터를 하는 것이 맞고, 여기 대부분 학생들은 플랜 2를 선택한다. 저는 이거 보는 순간에 이 설명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 만약에 리서치로 해서 졸업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석사 본과정 커리큘럼 중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캡스톤 익스피리언스도 하게 되어 있고, 거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바로 이제 프로그래밍 좀 어려운 것도 많이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격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2.5 이상이고, 패스웨이는 2학기고, 포플은 IBT 65나 IELTS 5.5 다 이상이고, 동시가족 결정은요, GPA 3.0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건이 영어 과정에서 80% 통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적인 스킬이 없으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한 이 패스웨이 과정은 저희와 이게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 인투 글로벌이라는 회사의 센터를 통해서 어플라이를 한 학생들만 들을 수가 있지, 정식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 과정을 이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수학, 통계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으면 반드시 한국에서 사전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지금 아마 오늘 참가하신 분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과정일 텐데, 헬스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패스웨이와. 풀타임 2년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디스플리너리 코스에서 다학교 과정입니다. 그래서 건강정보학과, 생물통계학, 그리고
생물의학 정보와 전산생물학이 연합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분야 중에 메디컬 분야의 데이터에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교가 헬스 데이터 리서치 센터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리서치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툴로는 알가, 파이썬, SQL, SAS, 하둡 그리고 맵 리듀스라는 이 분명히 이 그 헬스 데이터 전문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입학 기준에 프로페셔널 스테이트먼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나 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반드시 헬스 분야에 종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정 안 되면 제약회사에서 내가 마케팅, 제약에서 약이라도 제가 세일즈를 해봤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패스웨이 선발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수학, 통계, 컴퓨터과학, 생물학 등의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하죠. 의료 분야의 경험이 없으면 선발 가능성이 낮아질 거다. 만약에 바로 입학할 경우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웨이 커리큘럼을 보시면 거기 이제 여기 보시면 프로그래밍 제가 빨간 걸 잘 표시했잖아요. 프로그래밍, 통계하고 분석이고 프로그래밍, 데이터 사이언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 걸 제가 켜놓은 이유는 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 툴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패스웨이라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통계 확률은 기본이잖아요. 아까 데이터 사이언스에 보면 통계 확률 패스웨이가 다 있으셨잖아요. 석사 본과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제 여기 파운데이션 오브 아웃컴 리서치가 있고 그다음에 분석과 통계 프로그래밍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프링에 보시면 메디컬 분석과 트리트먼트 처리가 여기에 나와 있고 헬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프로그래밍도 언급이 되어져 있죠. 모든 포커스가 이제 헬스 쪽에 맞춰져 있고 머신러닝도 헬스 데이터에 맞춰져 있습니다. 패스웨이는 2.7원대예요. 여기 보시면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수학, 통계, 컴퓨터과학, 생물학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학부를 나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 과정 중에서 미적분 그리고 컴퓨터 과학 또는 통계 전공자가 언급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 추천 세부가 필요하고요. 영어 조건은 조금 높죠. 그래서 토플 70점 정도, IELTS 6.0입니다. 졸업학점은 30학점인데 6학점은 패스웨이에서 이수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24학점만 정식 이제 과정에서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웨이 통과 기준은 GPA 3.0 이상이면 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세인트루이스 대학 기준이에요. 이게 다른 그거와 달리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이 과목이 있고 또 하나 라이팅 포트폴리오 많이 본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바로 헬스 데이터 리서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이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프로그래밍 관련 과목 B학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헐트 비즈니스 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고객 중 한 분이 올 9월에 가시는데 여기는 이제 듀얼 디그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2개의 과정을 들을 수가 있고 철저히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특성상 글로벌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인 툴로 R, 파이썬, SQL, 머신러닝을 하고 통계 분석과 비즈니스 지식의 교차점을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들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회 경험이 없는 지원자도 지원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학교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 있다 보니 실리콘밸리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다. 말씀을 드리고요. GPA는 3.0, 그냥 GPA를 좀 봅니다. 그리고 토플은 90에서 IELTS 6.5 정도 되고요. 수업 일수는 11개월입니다. 그리고 스템 분야로 OPT 3년 연장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학교들 대부분이 스템 분야이긴 해요. 그래서 OPT 3년 가능한데 워낙 요즘 미국에서 비자 문제가 핫 이슈다 보니까 그거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력서 들어가고 400에서 500달의 자기소개서 필요하고 추천서는 직장 상사든 교수님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코어 프로그램은 정말 비즈니스 프로세스 엑기스만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들어가고 데이터 사이언스에 파이썬 다루고 R, SQL 다루잖아요. 데이터 옵티마이징 되어 있고 머신러닝 정도 이렇게 배우게 된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졸업 이후에 어딜 가냐라고 했더니 이제 주로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 분석과 관련된 그 리스크 분석인데 데이터에 기반한 리스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학교로 이제 일리노이주 공과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MIT와 마찬가지로 Institute of Technology 하게 되면 공대 베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정이 빡셉니다. 이 부분은 전제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커리큘럼을 추정을 해볼 때 수학, 통계, 컴퓨터 과학, 생물학, 경제학 전공자 중 수학, 통계 등의 비전공자는 지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핵심 툴은 R, Python, SQL, SAS, Hadoop, MapReduce, SAS, 오라클까지 다룬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패스웨이 2학기 정규과정 2년, 최소 3년 정도 잡아야 되고, 근데 이 학교는 너무 이쪽에 툴 쪽에만 다루다 보니까 소프트 스킬 능력 배양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프트 스킬 능력은 어느 과정이든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경험이 죄송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는 중복 커리큘럼이 많기 때문에 복수 전공 여부를 확인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경험자보다는 관련 업체 종사자들이 커리어 빌드업 커리큘럼으로 이 과정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죠. 수업 강도 상당합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가시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요 1292 공대의 패스웨이를 담당하는 인투에서 인투가 이건 다른 쪽인데 그쪽에서 준 자료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에서 10,000명 정도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요 AI 쪽은. 근데 AI를 하려면 당연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공대는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먼저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를 개설한 쪽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 네 번째 보시면 학부 때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의 5가지의 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사이언스고 혹시 만에 난 데이터 사이언스보다는 내가 정보 보안 쪽으로 가겠다 싶으면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로 가셔도 전공을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패스웨이 과정이 진행이 되느냐. 자, GPA 2.5에 토플 72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퍼스트 시메스터 9학점, 세컨 시메스터 9학점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이제 거기서 정식 종교 과정으로 가게 될 경우에 3학기 때 9에서 12학점이 되고 나머지에서 혹시 필요하다면 이제 좀 더 수업을 듣고 해서 30학점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석사 과정을 따게 되는 그런 코스예요. 그래서 이제 석사 다이렉트 입학하고 여기 패스웨이의 차이점은 석사는 GRE가 필요합니다. GRE도 필요하고 토플 90점인데 패스웨이는 70이면 통과를 하고 GRE 지면 없이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올해 2020년도에 입학한 이걸 받고 있는 것 같은데 2020년에 석사 다이렉트 입학은 GRE 면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시험을 못 쳐서 그런지. 요즘 시험장이 코로나 때문에 다 폐쇄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원 추천서 2부가 필요하다. 만약에 석사 다이렉트 입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석사 과정에 보시면 나머지는 뭐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에 놓여져 있는 과정인데 거기 보시면 AI 코 과정 중에서 인공지능의 이제 기초 과정 혹은 이제 인공지능 어드밴스 과정을 선택을 하거나 머신러닝 혹은 통계 러닝 나오죠. 그러니까 수학 통계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AI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선택을 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이 있고 AI 적용 과정에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디스플리너리 일렉티브 코스에서 이제 뉴로바이올로지나 바이오 인포메틱스 같은 경우에 뉴로는 이제 신경학 플러스 바이올로지 그리고 바이오도 바이오 플러스 인포메틱 여기서 인포메틱이라는 것은 IT와 ICT 결합이 됐다는 걸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틱도 당연히 들어가죠. 이 로보틱에 데이터가 당연히 들어가야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의 본 과정 커리큘럼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수학 통계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매스매티컬 스태티스틱하고 나오잖아요. 머신러닝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컴퓨테이션을 기초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도 나와 있고 오퍼레이션 시스템 나와 있죠. 당연히 서버 관리예요. 데이터 인터그레이션, 웨어하우싱 당연히 서버 쪽이죠.
클라우드 컴퓨팅 나와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에 보시면 데이터 마이닝, 컴퓨터 비전, 그다음에 어드밴스 데이터 마이닝 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매틱스, 프로바빌리티 앤드 통계사, 왜냐하면 이제 머신러닝 쪽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학과 확률과 통계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비즈니스 분석의 성공 전략을 제가 이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비즈니스 분석 공통은 파이썬, C 언어, R, SQL, 하둡, 자바는 기본이에요. 요거는. 기본으로 가고 나머지 데이터 사이언스 더 필요하다.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한 10개 정도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고 가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컨트롤 능력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서버는 물론 클라우딩 서버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분석에 공통된 거는 데이터 분석 관련 학술 정보, 정보 융합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을 전공을 했든 컴퓨터를 전공을 했든 통계를 전공했든 이거와 상관없이 글로벌 경영 동향 아셔야 되고요. 계량 경제학도 아시면 좋고요. 다음에 정치, 역사, 인문학, 국제관계학, 심리학 등 이런 모든 부분을 내가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분석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건 다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분석의 가장 중요한 설득 및 프레젠테이션 능력이에요. 그래서 팀워크를 많이 하는데 내가 단순하게 나는 나 혼자 작업하는 게 좋아요 하면 상당히 곤란한데 그런 분들 비즈니스 분석하시면 안 돼요.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너무나 땅이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선택 옵션 1.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 저것도 가야 되겠다. 네, 비전공자는 엘라베마의 데이터 사이언스 패스웨이로 가셔야 되고요. 전공자는 이렇게 엘라베마, 세인트루이스, MIT, USC, 그다음에 일리노이 공대로 가셔야 됩니다. MIT 비즈니스 분석은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좀 가깝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수학, 통계, 경제학 대 정량 데이터 관련 전공자들이 필요하고요. 컴퓨터 언어는 C 언어, 파이썬, R, SQL, 자바, 하둡은 기본이다. 그리고 항상 내가 분석적으로 생활 자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 아키텍처 경험자가 유리합니다.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려면요. 그리고 소프트 스킬 능력이 여기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1번, 2번 컴퓨터 언어와 분석 자체 생활되어 있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데이터 센터에 내가 경험이 없거나 소프트 스킬 능력이 없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지원을 못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엘라베마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패스웨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상대 옵션 2. 나는 비즈니스 경력자다. 그러면 NIU의 마스터 과정의 비즈니스 분석 5년 이상 경력, 그리고 MIT의 비즈니스 분석 조지 메이슨 데이터, 서포크, 헐트, BU, 그다음에 밥슨 이렇게 필요하다. 비즈니스 분석 정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전제 조건은 아까 똑같죠. 수학, 통계, 경제학 등의 정량 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언어, C 언어, 파이썬, R, SQL 정도는 다루셔야 되고요. 분석 업무를 많이 다루는 직장인과 사업자들이 유리하고 뛰어난 소프트 스킬 능력은 특히 중요한 이거는 맨데토리, 즉 필수적인 항목이에요. 이 비즈니스 분석 같은 경우에. 다음에 나는 사회초년생이고 기성공자다. 그러면 일단 패스웨이 준비 과정이 있거나 적응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지 메이슨, 엘라베마, 서포크, 헐트, BU는 특히 해외 유학 경험이 있을 때 유리하고요. 전제 조건은 유학 경험과 상관이 없을 때 패스웨이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 언어는 C 언어, 파이썬, R, SQL. 그리고 해외 유학 경험이 없을 경우에 영어 연수 혹은 학교 연수 프로그램 꼭 이수하시길 바라고요. 뛰어난 소프트 스킬 능력은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내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시기 전에 만드시거나 혹은 가셔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좋으신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이거 우리 인생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 인생은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70세까지 평균 일을 하신다고 해요. 뭐 나이 어떤 분 80세까지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70세 기준으로 봅시다. 자,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간다. 도끼를 간다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과 경험을
닦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걸린다? 45분이 걸린다. 그러면 최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최소 저희가 통계에 의하면 86%가 석사 이상이고 경력이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40대 초반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럼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이 도끼를 갈 것이냐 그런 경험과 이런 걸 쌓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러한 과정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는 새로운 잡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비즈니스 분석이나 이쪽 데이터 다루는 쪽만 이제 새로운 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들었었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이제 힘들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도끼를 가는데 효율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설명을 개최를 한 거고요.